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김희윤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간 펀드 시황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이 해외 쪽 펀드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주식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예. 수익률도 많이 좀 안 좋았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먼저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휴장하였습니다. 19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3.1% 하락하였습니다. 소유형 기준으로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으며 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러시아 증시, 그러니까 러시아 유형은 주간 8.44% 하락했고요. 또 프론티어 마켓 주식 같은 경우에는 8.8% 하락하는 등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19일 현재 31조 4,941억 원으로 전주 대비 1,146억 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액은 시장 하락으로 4,097억 원 감소한 25조 3,76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재료예요.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그리고 유가 하락.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도 많이 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펀드 쪽에서는 좀 위기가 기회가 될 만한 그런 펀드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본 펀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증시는 니케이 225 지수 기준으로 작년 8월까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약 5개월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작년 말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일본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요. 연초 이후에는 말씀하신 중국발 악재, 또 유가 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일본 경제는 엔저,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출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 상등을 주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 뒷받침, 그리고 아베노믹스 정책적 기대감 등이 이렇게 융합돼서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은 아무래도 대외 여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 대외 충격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또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일본 증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엔화 강세가 또 문제였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엔화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인데, 하지만 또 일본 펀드는 또 유망하다고 또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엔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은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이후 8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했을 때 추가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이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중국발 이슈에 민감한 입장을 보여온 구로다 총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함에 따라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 아베노믹스는 계속된다라는 그 관점이시네요. 이 엔화는 그렇다면 약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시각이신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또 이 밖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본 펀드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엔화 약세 흐름을 예상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제 엔고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물론 향후 글로벌 경기가 좀 이렇게 좋아지면은 엔화 역시 약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소비 개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수급 여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급격히 축소된 소비는 구매력 개선으로 향후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의한 소비가 긍정적인데요. 지속된 엔저 효과와 더불어 관광객 수는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우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인당 소비 금액은 18.4만 엔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8배에 이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세안 지역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고요. 2030년까지 관광객 수를 3천만 명까지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의료 서비스나 사회 기반 시설 등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12조엔에 이르는 의료 장비, 의약용품, 재생의학의 시장 규모를 2016년 16조엔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16조엔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재생의학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인프라 시설은 현재 굉장히 노후된 상태인데요. 2020년에 재개발 규모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유지 보수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64조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이러한 인프라 재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도시 주변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3조엔 규모고요.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은 약해졌지만 일본 내 국내 수급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일본 공적 연금 펀드 GPIF는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ISA가 출시 예정이죠. 일본에서는 2014년 NISA, 니폰 ISA입니다. NISA 시행으로 상당한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었습니다. 이 NISA 한도는 개인당 연간 100만 엔인데요. 2016년부터 이 한도가 120만 엔까지 상향되고 또 주니어 ISA 제도까지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연간 8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국내 수급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도 회복이 될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신시장이 개척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수급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할 만한 펀드 좀 알려주세요. 예. 펀드 평가사 제로인 유형 분류에 따르면요.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현재 약 50종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펀드는 스팍스 본 재팬, 그다음에 삼성 일본 중소형 포커스, 그리고 프랭클린 재팬 펀드입니다. 먼저 스팍스 본 재팬 펀드입니다. 일본 스팍스 애셋 매니지먼트가 한국에 진출해서 설립한 스팍스 자산운용은 가치주 스타일 운용 성과가 굉장히 탁월한 자산운용사입니다. 최근 3여 년간 일본 증시에서 성장주 스타일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치주 스타일로 그와 동일한 성과를 기록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펀드는 또 포트폴리오에서 중대형주 한 50% 그리고 중소형주 50%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성과는 언헤지형 A클래스를 기준으로 3개월 0.91%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삼성 일본 중소형 포커스 펀드입니다. 예, 삼성 자산운용에서 중소형주 펀드를 다양하게 국가별로 출시했는데요. 이 펀드, 일본 현재 수미토모 미쓰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위탁 운용을 하는 펀드입니다. 특히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그 펀드 매니저의 퍼포먼스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는데요. 담당 매니저인 그 타다오 키무라는 1998년부터 운용을 시작해서 2013년에는 중소형주 펀드로 리퍼 펀드 어워드 오브 재팬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노련한 매니저입니다. 최근 성과는 마찬가지로 UH형, 언헤지형 A클래스 기준으로 3개월간 6.23% 기록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재팬 펀드입니다. 프랭클린 투신 운용에서 아까 그 삼성 일본 중소형 포커스 펀드와 마찬가지로 일본 현지 운용 회사인 스미토모 미쓰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위탁 운용을 하는 펀드입니다. 국내에 출시한 지 거의 10년이 된 펀드이고요. 현재 포트폴리오는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 약 1,900억 정도로 안정적이고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은행주형 A클래스 기준으로 0.46%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보수도 좀 같이 살펴주세요. 예. 그 A2 클래스를 기준으로 스팍스 본 재팬 펀드의 총 보수는 1.275%, 그리고 선취 판매 수수료는 0.5%입니다. 삼성 일본 중소형 포커스 펀드는 총보수 1.32%, 선취 판매 수수료 0.5%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재팬 펀드는 총보수 1.42%, 선취 판매 수수료 0.5%입니다. 다만 판매사에 따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우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게 되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전 판매사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도 일본 펀드 증권사에서 추천을 많이 하던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 네. 또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간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어떤 엔저 효과에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한 일본 증시는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말씀드린 저희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지만 변동성 확대 우려를 고려했을 때 우선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익률 및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월드와이드 펀드 김희윤 주인과 함께했습니다.